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준 의장이 물가만 강조합니다. 숨겨진 의도가 보이는데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메타플래닛 아시죠? 일본의 스트래터지에서 비트코인을 2,800개 이상을 또 샀습니다. 현재 무려 43,000개 들고 있습니다. 그냥 일본 버전의 스트래터지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편 이제 눈에 딱 띄는 게 2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매출이 167억 원이래요. 비트코인 사서 사실 뭐 그냥 쟁여만 놓고 있는 기업에서 생각보다 높은 매출이 나왔고 최근 12개월 누적 매출은 1,0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2분기에 167억 원, 최근 12개월 1년 동안 누적 매출 1,100억 원. 이 하락장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로 잔뜩 사놓고요. 반대로 풋 옵션도 이제 사서 이거 프리미엄을 갖다 팝니다. 옵션을 팔아요. 그러니까 하락 베팅하는 옵션도 이제 쉽게 말하면 해칭하는 거죠. 가격이 뭐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졌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옵션을 팔더라. 그 반대도 있어요.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도 전략을 병행합니다. 커버드 콜 아시죠? 가격이 살짝 오르면 그때마다 콜 옵션, 이번엔 상승 베팅하는 옵션, 웃돈 프리미엄을 또 팝니다. 떨어져도 풋 옵션 프리미엄, 오르면 콜 옵션 프리미엄 팔아서 1년에 1,000억을 벌고 있죠. 1,000억 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저는 어느 정도 배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올라도 좋고요. 떨어져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천후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코인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실은 뭐 이제 많이 베팅을 하셨겠죠. 그 지금도 하고 있고 이걸로 큰 돈을 버시고요. 이후에는 조금 타 자산, 좀 관련성이 적은 자산, 분산과 해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의 해칭 전략은 뭐 선물 옵션뿐만 아니고 이게 결국 예측 시장과 맞닿으면서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달 이제 지났기 때문에 칼시나 폴리마켓의 거래량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합산 월간 거래량이 전월 대비했을 때 75%가 증가하더라. 450억 달러. 그러니까 예측 시장과 AI 이제 에이전트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쓰는 공식 화폐가 혹시 뭘까요? 대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씁니다.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어찌됐건 계속 늘어나겠죠. 스테이블 코인 또 이것으로 자산 토큰화, 무기한 선물 이거 결국 다 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 씁니다. 이런 또 자산 토큰화된 주식들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블록체인,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겠죠. 체인 수수료 이제 썼으면 수수료 내야죠. 뭐 싸도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면 수수료 꽤 될 겁니다. 사용량 늘어날수록 망의 가치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토큰의 가격도 결국에는 수렴할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플랫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비유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쓰냐, 서해안고속도로가 뭐 이게 기가 막히게 코스가 나온다더라, 아니면 시간이 되게 단축되더라, 속도가 생각보다 여기는 더 빠르게 달려도 되더라. 플랫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체인들 간. 하지만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퍼센트 뭐 70 몇 프로, 뭐 300% 뭐 증가했다. 뭐 이게 월 단위 뭐 75% 이건 장난 아니게 증가를 많이 하는 건데요. 퍼센트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거래량은 아직도 이제 타 자산 대비해서 타 거래소 전통 뭐 이제 거래소 대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그만큼 초기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 결제 카드 누적 충전액, 충전액이라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카드 연동해서 쓰는 코인 결제 금액이라 보시면 돼요.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씁니다. 뭐 다른 일부 코인도 있겠지만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한 15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초 대비 82%, 전년 동기 대비 250%, 1년 전 대비 코인 결제액이 323%가 지금 증가를 급속도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금액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퍼센티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에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코인 그거 어디다 써? 스테이블 코인 결제, 토큰화, 자산 토큰화 또는 무기한 선물 거래, 송금 결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실은 씁니다. 쉽게 말하면 유틸리티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용량들. 근데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게요. 뭐 저 바이낸스다, 뭐 해외 이제 거래소, 그 거래소에서 발급한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거는 싹 다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코인 결제를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씁니다. 그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수백 년간 썼던 종이, 지폐가 있죠. 요게요. 디지털 돈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종이돈, 특히 이제 동전 뭐 이런 거 씁니까? 뭐 카트 예전에 마트 가셔서 썼지만 요즘 뭐 마트도 안 쓰거든요. 이런 지금 디지털 머니로 대이동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 지금 전 지갑 규모에서 그러니까 새우부터 개미부터 큰 고래, 중형 고래들 모두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시장이 가치 있는 가격의 바닥을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장기 회복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뭐 일단은 뭐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에 비트코인 입금하는 게 급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1비트 미만,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로 이제 그 비트코인 보내서 파는 그 매도량이 일평균 대비 뭐 2021년 강세장 2000 거의 700개 대비하면 329개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게 팔더라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이래저래 그러니까 팔 사람들 많이 팔았겠죠. 이제 뭐 일단은 파는 수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유럽 뭐 리서치 총괄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많이 긍정적이네요. 이달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뭐 반대체 주식이 현재 수준에서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 연준은 비둘기파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뭐 시장에서는 비트가 10월 바닥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먼저 바닥을 찍었고 이제는 뭐 7월이든 8월이든 바닥 찍고 그 전에 반등을 할 것 같다. 이런 건 다 추론이라 보시면 돼요. 7월 달 있죠. 지금 이제 6월은 뭐 하락 마감을 했고 7월 달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좋은 달이 맞습니다. 평균 7에서 8% 이게 뭐 편차가 엄청 크지만 7월 달은 나쁘진 않았다. 역사적으로. 반면에 8월 달은 약간 소폭의 마이너스. 9월 달은 1년 중에 최악의 달이 역사적으로 9월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다 과거 시세죠. 여기서 좀 연준이 비둘기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건 뒤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0월에 바닥을 찍을 거라고 예상하죠. 9월 아니면 10월, 뭐 아니면 11월. 하여튼 가을에 바닥을 찍는다. 4년 주기로 봤을 때. 이런 분이 되게 많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6월 달은 그냥 떨어졌으니까 7월 달은 한 번쯤 오를 법도 하지 않겠냐. 저는 뭐 그냥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4년 주기다. 이제 차트 분석. 우리가 좀 균형 잡힌 투자자가 전 되셨으면 좋겠어요. 4년 주기 중요하죠. 그 뭐 비트코인 반감기 아니 뭐 차트 분석 이게 다 유용한 지표 중에 전 하나라고 봐요. 근데 이것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4년 주기에 뭐 예전 4년 주기에 저 비트코인 처음 생겼을 때 17년 전부터 이게 있었거든요. 지금 뭐 클래리티 법이다, 뭐 ETF다, 지금 뭐 매크로다, 뭐 이란 전쟁, 좀 뭐 유가, 뭐 금리와 관계가 있었습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죠. 차트 분석, 미래의 일들이 다 차트에 우리한테 미래를 알려줍니까? 그냥 확률적인 거겠죠. 그리고요. 뭐 차트가 이제 뭐 200주 이평선이 깨졌다. 의미 있어요. 근데 막말로 아직은 코인 시총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차트 그거 그냥 위아래 선물 다 그냥 청산시키고 가격 그냥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쉽다. 지금 이 최소한의 가드레일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클래리티법이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건요. 클래리티법의 진전이 나올 수 있냐, 언제 가능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의 스탠스 변화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케빈 머시 연준 의장이 최근에 수주간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화됐다.
물가 상승률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만 보면 다시 매파 본색으로 사실 보여요. 근데 보십시오. 최근 4주간 인플레 기대가 낮아졌고 인플레 위험도 완화됐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달성이 연준의 책무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 정책 포워드 가이던스 안 할 건데 미리 안 알려줘. 점도표 그거 뭐 별로 나한테 바라지 마. 좀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물가를 2%로 되돌리겠다. 부정적인 얘기죠. 그럼 뭐 금리 인상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최근 한 달간 물가가 많이 떨어지던데 완화던데 기대 인플레이션 낮아졌던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또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말도 말인데 중요한 것은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숫자에 기반한 트렌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차트나 지표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추세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행동을 다 파악을 해도 그때그때 단기적인 변화, 뭐 내일 날씨 이런 거는 파악이 그러니까 뭐 예측은 쉽지 않아요. 결국은 맞는 방향성을 배팅을 하시고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게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원래는 연준은 물가도 보고 고용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연준 의장이 지난 수십 년간 얘기했잖아요. 왜 이번에는 고용은 없을까요? 물가만 나옵니다. 그렇죠? 미국의 제조업 경기 6개월 연속 확장하고 있다. 고용이요. 사실 좋아요. 지난 그러니까 3개월간 계속 고용이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사람 고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신규 고용. 뭐 실업자 뭐 수당 이런 것도 뭐 감소하면서 사실 고용이 좋다는 것은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6월 달에도 민간의 고용은 9만 8천 명 증가했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6개월 연속 50 위에 있습니다. 확장세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에 따른 가격 급등세, 원자재, 제조업의 원자재 중요하죠. 가격 급등세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 아직 완벽히 완화가 아니에요. 다소 완화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제조업 PMI 지수, 제조업 ISM 지수가 53.3이 찍혔네요.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은데요. 여전히 53이 넘죠. 이게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이래요. 고용에 대해서 방점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버렸다가 아니고요. 그 무게중심이 물가로 지금 완전히 쏠려 있어요. 케빈 워시가 그래서 물가만 언급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 PMI 53.3은 확장되고 있다. 제조업이 잘 된다. 물건 만들어서 주문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물 경제에 돈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월급쟁이 또는 자영업자, 제조업체, 임직원들, 이 계좌, 월급쟁이들의 우리 통장에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가는 다소 누그러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먹고 살만해야 주식을 한번 투자해 볼까? 이 여윳돈으로 뭐 코인을 한번 들어가 봐. 비트 떨어졌다는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추세가 한두 달 반짝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유가 다시 $100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추세가 계속 그러니까 가줘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지난 2월, 3월, 4월, 5월 신규 고용이 서프라이즈였어요. 고용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방 서프라이즈. 그리고요. 스코어 퍼센트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6월 달에 고용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미리 얘기해줘요. 현재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의 향방이 연준의 통화정책 경례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사람, 고용, 야 이거 좋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용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죠. 이거 그냥 밑에 미리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용이 좋으면 금리 인하 부정적이지만 이 고용에 대한 의미를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누가? 둘 다. 뭐 오른팔 왼팔. 연준 의장 한 명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이번 고양이에서 상방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 미리 얘기했다. 고용 뭐 놀라지 마. 그냥 뭐 지금 분위기 괜찮아.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뭐 금리 인하 뭐 이제 안 하니까 그렇겠죠. 뭐 고용이 좋은데 금리 인하 왜 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전일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이 낮아졌다는 케빈 워시의 발언과 함께 6월 달에 ISM 제조업 PMI 가격 지수는 또 좀 더 이제 떨어졌죠. 해석을 해보면 물가만 낮아진다면 금리 동결을 조금 넘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초긍정 낙관론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금리 인하, 돈 풀기, 선거 전에 돈 찍어서 뿌려야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란 전쟁, 고유가. 여기서 금리 인하하고 돈 뿌리면 초인플레이션 나오겠죠.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선택지였죠. WTI, 미국의 원유 가격을 차트, 올해 차트입니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십시오. 60달러 부근에 있었던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되겠죠. 근데요. 한 4월 언저리부터 현재까지 120달러에 달했던 배럴당 유가가 지금 67.5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43%. 이 정도면 거의 폭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요. 이제 뭔가 뭐 코인 난 잘 모르겠고 실체도 없고 뭐 실적도 없다며. 그러면 뭔가 좀 증거를 보여줘봐. 내 앞에, 눈앞에. 실체를 보여줘봐. 그럼 내가 투자를 한번 고려해볼게. 제가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차트를 보여드려도 믿지를 않습니다.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더라.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 뭐 지금 뭐 카타르에서 뭐 대충 뭐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협상 지속 의사를 밝혔다. 제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은요. 대화의 단절입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고 미사일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당연히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근데요. 이란 미국 전쟁에서는 저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도 협상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저는 둘 다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한국 선박이요. 또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거든요. 이제 딱 2대 남았습니다. 2척. 총 24척이 있었어요. 현재 잔여 선박이 딱 2개 남았습니다. 저번에 피격됐던 나무호 기억하십니까? 요거 포함해서 대부분 빠져나왔네요. 전쟁이 최악의 경우 계속된다고 해도 호르무즈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물가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 가격이 앞으로도 70달러 미만으로 유지가 될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지금 낮아졌죠. 뭐 60일간 MOU 맺었잖아요. 그때는 유가가 낮아질 것 같아요.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겠죠. 호르무즈 이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하반기 됐지 않습니까? 연말로 갈수록 저는 굉장히 불리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의 협상 단장 이런 얘기합니다. 호르무즈 무료로 통과하는 기간은 딱 60일이야. 권리 절대 포기 못해. 이거 레드라인이야. 넘지 마. 얘기했습니다. 호르무즈 무료 통행은 60일간 한정입니다. 60일간 뭐 자유로운지 뭐 어쨌든 자유 물음표 통행이 어쨌든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란에서 그 설정한 그 라인으로 안 가면 드론 날립니다. 제가 봤을 때 60일이라고 하는 자유 통행의 기간을 미국과 이란은 모두 10분 활용하고 있어요. 이란부터 얘기 드려볼까요? 이란은 당장 급해요. 이거 뭐 이란이 원유 수출국이에요. 근데 이걸 못했었죠. 뭐 이제 아름아름 했었지만 당장 급했던 원유 수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수출하는 거죠. 이제 돈줄이 이제 좀 그 수출이 되고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여기서 자금이 동결 미국에서 시켜버렸잖아요. 원유 팔았는데 그 돈 못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금 동결 해제. 요게 이제 지금 제일 급해요. 발등에 불이거든요. 휴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의도를 추론해 보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미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국은 이란에게 전쟁으로 파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재건 기금을 지원하겠습니까? 아니오죠. 지원 안 했죠. 한국이다, 일본이다, 거기 쓰는 사람들, 그리고 니들끼리 알아서 통행료 서비스 그거 이제 해봐. 기억나시죠? 미국은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를 그러면 허용할까요? 아니오죠. 통행료는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비스면 모를까. 이란은 호르무즈의 보험 서비스, 안전 항행 서비스, 비용 포기할까요? 아니오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유일하게 강력한 레버리지 이건데. 그럼 미국은 이 질문이 전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은 이란에서 보험 서비스 비용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데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왜 이게 가능하다? 보험료 그 호르무즈 그 섬에 쉽게 말하면 그냥 핵무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군인들 풀어서 거기 이제 다 제거하면 되죠. 길에도 이란을 그냥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거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이걸 왜 못할까요? 수습이 안 돼요. 핵무기요? 수습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지상군 해가지고 그 섬 해서 호르무즈 다 진짜 장악하면 지뢰 엄청 깔려 있습니다. 사람 죽으면 이게 책임이 되겠습니까? 수습이 될까요? 수습이 안 되죠. 지금 처음부터 이제 명분이 있냐 없냐, 지금도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결국은 묵인할 수밖에 없어요. 뭘 묵인하냐? 통행료가 아니고 서비스 비용, 국제법 니들이 알아서 머리 맞대고 잘 한번 해봐. 법에 저촉되지 않게 묵인을 해줘야 호르무즈 통행이 돼요. 단 물가는 결국 다시 높아질 겁니다. 왜 60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미국에서 이걸 활용을 할까요? 60일간 유가가 지금 폭락했죠. 핵심은 이게 유지가 돼줘야 돼요. 60일이라 하면 6월 중순에 했거든요. 8월 16일자로 MOU가 어쨌든 종료가 됩니다. 이거 연장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란에서 60일이라고 했으면 60일 이후는 서비스 비용을 수령할까요, 안 할까요?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각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어요. 6월, 7월, 8월 60일간 물가가 낮아지겠죠. 특히 유가가 많이 낮아질 것이고 이게 유지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 60일 정도면 눈에 확 띌 수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까? 에너지 비용 포함한 것도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올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국 연준의 FOMC 금리 결정 미팅이요. 7월 29일에 있고 9월 16일, 10월 28일, 12월 9일에 있습니다. 7월 29일에는 금리 인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요. 한 8월까지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9월 총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9월 한 16일 정도 되면 써먹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0월 28일, 12월 9일 이건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는 인하의 사인만 주고 전 한 번 정도만 그냥 인하해도요.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도 그렇고 코인 특히. 60일은요. 제가 어떻게 보냐. 미국이나 이란이 암내 가능한 타협점이요. 이거 타협한 거예요. 이란 입장에선 60일간 통행료 못 받는 겁니다. 이 통행료 못 받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60일간 최대한 많이 배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기름값 낮춰야 되니까. 이거는요. 둘이 나름 손해보고 나름 양보한 거예요. 저는 이걸 타코라고 봅니다. 결론은 뭐냐. 물가를 강조했다고 했죠. 그 얘기는 즉슨 고용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 고용은 됐고 물가만 쑥 낮춰놓으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10분 활용하지 않겠냐. 저는요. 8월 중순 그럼 9월에 FOMC 있죠. 그럼요. 코인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가격이 억눌려 있다는 것은 쏘세요 하는 순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코인도 바닥에서 꼭지까지 저는 한 3달 봅니다.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산타랠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함정이 있죠. 일시적인 조치죠. 60일 지나면 이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통행료 서비스 안 받겠습니다.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또 그러면 미사일 쏘고 또 서로 티키타카 또 나올 수 있어요. 어찌됐건 저는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 미국에서 줍니까? 우리 한국 기업이
이란 저 일본 기업이 이란에 뭐 수백 조 원 줍니까? 안 주겠죠. 일시적인 조치가 끝나면 유가 다시 오른다니까요. 물가 다시 이전 그 60달러의 세대는 다시 또 추억으로 될 겁니다. 또 올라가요. 그러면 또 그때 또 뭐 가격이 너무 올랐다. 뭐 이제 지금 또 거품론 아니냐. 선거 지나고 저 11월 중간 선거 뭐 연말 내년 가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른 만큼 폭락도 가능하겠죠. 이건 지금 제 머릿속에 그냥 시나리오라 보시면 돼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환영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 선거 이제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간 선거 지면 뭐 거의 바로 탄핵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코인이 이미 25년 이거 뭐 작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이미 수익을 2조 원을 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코인 회사들 주로 이제 밈 코인 판매 이런 거죠. 근데 가만히 있을까요? 저 같으면 최선을 다할 것 같거든요. 7월 달은 잘 모르겠습니다. 7월은. 근데 8월 한 말쯤 돼서 유가가 여전히 낮다. 그럼 이게 물가를 분명히 CPI, PPI, PC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될 겁니다. 고용은 미리 좀 긴 빼놨지 않습니까? 고용보다는 이 유가랄지 이제 물가 지수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한 4분기 정도 돼서 이런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간 진짜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